모든 채소가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이 어느 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매일같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채소들이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아내의 신장이 망가질 뻔했던 그날, 나는 평생 믿어온 건강한 식단이라는 믿음을 완전히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소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재정의할 시간입니다. 잘못된 채소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채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산과 죽음을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채소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노년내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고, 특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아내의 식단에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사랑하는 아내의 신장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당시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알고 있던 건강한 음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던 채소들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몸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를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채소 하나하나의 성분, 효능, 그리고 부작용까지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노년기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채소와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채소를 잘못 섭취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90세 의사로서 인생을 걸고 연구해온 결과이자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한 경험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브로콜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섭취해야 할 최고의 채소 중 하나로, 특히 혈당 조절과 두뇌 및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된 세포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는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또한 항암 효과까지 인정받은 물질로 각종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엽산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인지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정성수님은 수년간 당뇨로 인해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좌절하고 있던 중 브로콜리 섭취를 권유받고 매일 꾸준히 데쳐서 섭취한 결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0.7포인트나 감소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브로콜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혈당 걱정 없이 활기찬 노년을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로콜리는 데쳐서 먹거나 마늘과 함께 볶으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그 효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살짝 쪄서 올리브유와 소금을 뿌려 먹는 방식도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줄기 부분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버리지 말고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색 양배추는 단순히 색깔이 아름다운 채소가 아니라 60세 이후 노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력한 항산화 채소입니다. 자색 양배추의 깊은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인데, 이 성분은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 체내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염증은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병 등 수많은 노인성 질환의 근원이며 이를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색 양배추는 또한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력과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 건강이 바로 서면 독소 배출과 영양소 흡수가 원활해지고 그 결과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어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72세 김영자님은 만성 속쓰림과 더부룩함 그리고 심한 변비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으며 자색 양배추를 매일 일정량 생으로 섭취하신 이후 속쓰림이 현저히 줄고 장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되어 식사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색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영양을 그대로 체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식초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맛을 높이는 동시에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익히면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아주 살짝만 데치거나 볶아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사람은 생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 익혀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색 양배추는 보기 좋은 채소 그 이상이며 체내 염증과 위장 건강을 다스리는 천연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만큼 노년층의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채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비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에 풍부하게 함유된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심장은 더 적은 부담으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뇌를 포함한 각 장기에도 원활하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며 만성 피로나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또한 비트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며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 효과까지 겸비한 다기능 채소입니다. 붉은 색소를 띠는 베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실제로 75세 이순옥님은 평소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져 잠시라도 누워 있어야 했고 기억력 저하로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비트 스무디 한 잔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유한 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향상되고 오후 시간대에도 활기찬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순옥님은 비트를 에너지 주스라고 부르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비트는 사과와 함께 스무디로 섭취하면 섬유질과 영양성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며 익히면 단맛이 강해져 식감도 좋아지고 소화도 쉬워져 노인층에게 적합합니다. 진공 포장된 삶은 비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샐러드에 넣거나 피클로 만들어 반찬으로 즐길 수도 있으며 외식이나 여행 시에도 유용합니다. 단, 하루 반 개 정도의 양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붉은 색소로 인해 소변이나 대변색이 붉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 성분으로 인해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트는 그 맛보다도 더 중요한 건강의 잠재력을 지닌 채소로 노년기의 혈관 건강과 두뇌 활력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60세 이후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채소로 특히 눈과 뇌, 그리고 뼈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다기능 영양 보고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과 같은 안질환을 예방하고 시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현대 노인들에게 안구 건조증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은 매우 흔한데
시금치는 이러한 눈의 피로와 손상을 줄이는 데 있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채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마그네슘이 고루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 세포 재생,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숙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밤에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80세 오정자님은 오랜 시간 안구 건조와 골밀도 저하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고 독서도 어려워질 정도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시금치를 매일 나물로 섭취하도록 권유한 뒤 몇 주 만에 안구 건조 증상이 완화되고 시력도 안정되었으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에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수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금치 덕분에 세상을 다시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걷기 운동과 병행하여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무침으로 먹거나 계란찜에 넣어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섭취 방법이며 이는 옥살산이라는 시금치 속의 성분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채소와 함께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금치는 단순한 나물 반찬을 넘어 눈과 뇌, 뼈와 근육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노년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확연히 높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채소는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채소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니까 무조건 몸에 좋겠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지만 그중 일부는 오히려 노화된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소화 기능과 배설 기능도 젊었을 때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성분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예민해집니다. 게다가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평범하게 보이는 식재료 하나가 병을 키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왔던 몇몇 채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채소들이 건강에 좋다 하는 이미지에 가려져 무방비 상태로 섭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식습관을 살펴본 결과 채소를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조리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간식으로 자주 먹는 옥수수, 혈당을 올리는 감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지, 그리고 BPA와 나트륨 과다 함량의 통조림 토마토까지 이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섭취를 조절하거나 피해야 할 위험식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처럼 노년기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할 수 있는 채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왜 위험한지,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는다는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에 소개할 채소들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 신장,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며 식단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다뤄야 할 대상입니다. 옥수수는 많은 사람들이 간식이나 반찬으로 즐겨 먹는 익숙한 채소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식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에서 온 곡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도가 매우 높고 혈당 지수도 상당히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섭취 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혈당의 급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옥수수는 가공된 형태로 섭취되는 경우가 많아 팝콘, 통조림 옥수수, 크림 옥수수 등의 형태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더해져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심화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66세 박모 씨는 평소 간식으로 통조림 옥수수를 자주 섭취하였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사 때 자주 곁들여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130을 넘기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상승하여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식습관 분석을 통해 옥수수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옥수수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혈당 조절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체 식품으로는 잡곡밥,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을 활용하여 식이섬유와 영양소는 유지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삶아 먹든 튀기든 가공하든 본질적으로 높은 GI를 유지하므로 당뇨 또는 대사증후군을 우려해야 하는 노인에게는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스위트콘, 크림 옥수수, 설탕이 첨가된 가공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옥수수 전분이 들어간 과자나 가공식품 역시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므로 섭취를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옥수수는 추억의 맛으로 남기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채소로 식탁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자는 오랫동안 우리 식탁에서 주식이나 반찬으로 자리 잡아온 매우 익숙한 채소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주의해야 할 고탄수화물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섭취하는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그 후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변동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며 동시에 심혈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또한 나트륨 배출을 저해하고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쳐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튀김 형태나 으깬 감자로 섭취할 경우 혈당 반응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72세 이문수 씨는 매일 저녁 식사에 감자 반찬을 즐겨 드셨고 때로는 밥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갑작스러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식습관 분석을 통해 감자 섭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감자 섭취를 줄이고 다른 건강한 탄수화물로 식단을 교체한 결과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며 식단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고구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하며 찌거나 구워서 먹으면 영양소 손실 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감자를 섭취해야 할 경우에는 계피를 함께 사용하거나 올리브유에 구워 먹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계피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주어 혈당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나 감자는 삶아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껍질을 벗기고 조리할 경우 식이섬유 손실이 커져 혈당 조절에 더욱 불리해지므로 껍질째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자는 단순한 포만감을 주는 식재료 이상으로 노년기에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식품이기 때문에 일상 식단에서의 섭취 빈도와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와 통조림 토마토는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특정 성분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식품입니다. 먼저 가지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 관절통, 피로감, 소화장애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통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가지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통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칼로이드는 가지의 쓴맛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며 체질에 따라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또한 가지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고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성분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는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가지 요리를 섭취한 날이면 온몸이 무겁고 관절이 쑤시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과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식단 분석을 통해 가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지 섭취를 줄이자 통증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가지를 섭취할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쓴맛을 제거한 뒤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며 튀김보다는 찜이나 볶음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덜 해롭습니다. 신장질환자나 관절염 환자는 가지 섭취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통조림 토마토는 매우 위험한 가공식품으로 BPA라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내부에는 BPA 코팅이 되어 있으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이 코팅과 반응하여 식품 속으로 BPA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BPA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장질환, 부정맥, 체중 증가,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노년기 건강을 장기적으로 침식시키는 심각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통조림 토마토는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70세 김현우 씨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조림 토마토 소스를 자주 사용해 찌개와 스튜를 요리하였고 이후 원인 모를 부정맥 증상을 자주 느껴 병원을 찾은 끝에 식습관 분석을 통해 통조림 토마토의 과도한 나트륨과 BPA 노출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신선한 토마토만을 고집하게 되었고 증상도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통조림 토마토 대신 생토마토로 소스를 직접 만들거나 BPA 프리 유리병에 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비타민, 미네랄, 라이코펜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통조림 토마토가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가지와 통조림 토마토는 그럴듯한 외형과 대중적인 이미지에 속기 쉬운 대표적인 예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이면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선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는 단순히 식탁을 채우는 부재료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어떤 채소를 선택하느냐가 단순한 식습관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과 생명 연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 전략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은 병원 처방 이상으로 강력한 예방 의학이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치료입니다. 좋은 채소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나쁜 채소는 혈당을 교란시키고 염증을 키워 조용히 몸속 장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두뇌와 심장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자색 양배추의 안토시아닌은 전신 염증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되살립니다. 비트의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활력을 되찾게 하며 시금치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과 뇌세포를 보호해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옥수수는 높은 혈당 지수로 당뇨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감자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해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킵니다. 가지는 일부 노년층에게 관절통과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조림 토마토는 BPA와 과도한 나트륨으로 심혈관계와 호르몬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어진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식사에서 단 한 가지 채소만 바꿔도 그 변화는 몸속에서 곧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눈이 덜 침침하며 오후에도 덜 피곤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탁을 다시 구성해보세요. 건강한 채소는 당신의 몸을 살리고 건강하지 않은 채소는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어떤 채소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매일의 식사가 곧 당신의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노년의 길에서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면 바로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순간입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라면 당신의 노년은 더 길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